더블 언더 2단 뛰기는 돈으로 하는 거. 10개 할 거 30개 할 수 있어요. 거기 코치님이 야 이거 차는데 그거밖에 못 들어? 이 말이 생각나네 갑자기. 잘 계시죠? 크로스핏을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비들을 일단 모아봤고요. 뭐 아쉽게도 협찬받은 건 하나도 없고 다 저희 돈으로 개인 돈으로 모아온 장비들을 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신발 있고요. 손바닥 보호대, 무릎 보호대, 바벨 스트랩, 줄넘기, 엄지, 손가락 테이프, 허리 벨트, 손목 보호대까지 각 장비들을 한번 경험이랑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신발부터 뭐 비교를 하자면 처음에 시작할 때 굳이 신발이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게 맞나? 그래서 회원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신발 있으면 좋은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뭐 너무 쿠션이 많지 않은 신발이면 아무거나 신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새로 구입해서 오는 것도 좋긴 한데 쿠션이 진짜 별로 없는 단화 같은 걸 착용하고 오셔도 처음에는 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확실히 이제 한번 신기 시작하면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이긴 하죠. 리복 나노, 그다음에 나이키 매트콘, 역도화입니다. 나이키에서 나오는 역도화. 그렇죠? 얘네 둘이 이제 최신인데 나노는 발볼이 넓어서 좋다고 하고요. 매트콘은 뭔가 좀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부드러워서. 근데 뭔가 발볼이 넓지만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운? 뭐 이건 뭐 개인 차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크로스핏 시작했을 때는 나노가 약간 대표적인 크로스핏 신발의 브랜드였어가지고 나노를 좀 오랜 시간 동안 신었었는데 디자인 면에서 봤을 때 나이키 매트콘이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쨌든 예쁜 게 있었기 때문에 갈아탄 것도 있고, 처음에 조금 불편했던 거는 나이키 얘네 매트콘은 뒷굽이 좀 낮아서 신었을 때 약간 벗겨진다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것도 사실 신다 보니까 그냥 적응이 돼버렸고 그냥 디자인 면에서 좀 앞서 나가는 나이키를 조금 선호하게 됐죠 저는. 어쨌든 근데 비싸요. 너무 다 10몇만 원 이렇게 좀 상당히 하고, 처음 오시는 회원분들은 굳이 막 10몇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와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우리 회원님 그 신발 한번 볼까요? 저 정도 반스 그냥 이런 편탄한 컨버스 막 이런 것만 신어도 충분히 할 때 이제 역도 동작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발은 진짜 솔직히 저 정도 하다가 아 내가 지금 크로스핏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싶으면 하나씩 구매해서 여기 역도화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도화 솔직히 신으면 진짜 달라요. 뭐 밑에가 편편하고 딱딱해가지고 발 미는 힘이나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다르고요. 가동 범위가 발목 잘 안 나오신 분들 뒷굽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요. 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관절 가동 범위 이런 게 좋은 편이라서 잘 나오시는 분이면 굳이 역도화까지는 안 가셔도 되지 않나요? 근데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이 있으시다면 가보시는 것도. 근데 좀 비쌉니다. 역도화 비싸. 그 무게 들 때만 하는 건데 좀 비싸니까 투자하기가 좀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보호대.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싼 건 뭐 3만 원대도 저는 본 것 같고요. 조금 이름 있는 애들은 6만 원대까지 제품 가격이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는 어쨌든 풀업바에 매달릴 때, 풀업이나 뭐 토트바, 오스트업 같은 짐내스틱 동작을 할 때 매달렸을 때 손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착용을 하죠. 근데 사실 회원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찾긴 해요. 이거를. 근데 또 이제 가격을 듣고 놀라시죠. 탄마를 없이 쓰는 게 있고 탄마를 발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손가락을 넣는 게 있고 손가락을 넣는 거 없이 사용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거 지금 나와 있는 손바닥 보호대로만 봤을 때는 이거 베어 컴플렉스라는 회사, 이 회사가 좀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 그립, 네임렉이라는 최근에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작한 회사 같은데 저는 다 써봤습니다. 여기 손바닥 보호대 다 좋아요.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변인이 갖고 있다면 잠깐 사용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봐서 자기 손에 가장 맞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사실 처음에 이제 안 하다가 해보면 똑같이 아파요. 손바닥 보호대 했는데도 똑같이 아픈데 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익숙해져 쓰다 보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어쨌든 손도 안 다치고 안 까지고 좀 더 오래 매달릴 수 있긴 하죠. 뭐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홀 있는 거 사셔가지고 뭐 그냥 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홀 없이 그냥 잡아도 되고 홀 끼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미리수가 있어요. 미리수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이 차이는 이제 뭐 사이트 들어가면은 잘 나오는데 크로스핏은 좀 개수가 많잖아요. 이 쿠션이 좀 필요해요. 너무 얇으면 안 낀 것처럼 아파요. 그냥 손바닥. 무릎 보호대도 뭐 제품이 많죠. 어쨌든 무릎도 저희가 많이 쓰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만큼 흔들림도 많을 거고 그걸 잡아주는 게 어쨌든 보호대 역할이니까. 크로스핏은 이제 중량을 치는 게 많기 때문에 맨몸으로 하는 것보다 확실히 얘네들이 잡아주면 뭔가 딱 쫀쫀하게 잡혀서 내려갈 때도 안정적이게 잡아줄 수 있고 근육이 풀림 형상을 좀 잡아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두꺼운 무릎 보호대나 뭐 좀 얇은 천 무릎 보호대나 부위의 온도를 높여주는 좀 역할을 해주는 건 좀 공통된 역할인 것 같고 어쨌든 두꺼운 게 그만큼 조금 관절을 잡아주긴 하는 것 같아요. 대신 그렇게 잡아주는 만큼 뭔가 동작의 가동 범위는 줄어드는 거죠. 뭔가 불편감이 느껴질 거고 와드를 뛸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작을 섞어서 할 때는 조금 얇은 미리수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게 뭐 얇다고 해서 신축성이 없는 건 아니고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크리올로지 좋아하는데 얇아서 이제 역도할 때 걸리는 게 진짜 없어요. 진짜 거의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 대신 또 쫀쫀하게 잘 잡아줘. 또 한번 세척하면은 또 다시 돌아오는 느낌? 이거 한 번씩 세척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쓰면 그 탄성이 줄거든요. 한번 빨면은 이제 또 다시. 냄새도 없어지고 탄성도 좀 돌아오고. 이거는 뭐 캐주얼하게 어떤 운동을 하든 거의 착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거를 끼고 와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 동작을 하면은 로잉머신을 탄다 이러면은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번 착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넘기 왜 사야 되나요? 크로스핏 박스 체육관에 가시면 그 체육관에 구비되어 있는 줄넘기들이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용 줄넘기가 있으시면은 수월하게 운동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줄넘기도 진짜 엄청 회사가 여러 가지. 근데 와이어의 또 재질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가벼운 와이어는 돌릴 때 무게감이 없으면 좀 더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좀 와이어가 좀 무거운 거는 이게 원심력이 더 잘 받아서 더 뭔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코팅된 거는 좀 가볍죠. 좋은 거 끼신 분들 한번 사장님분들 한 다음에 한 번씩 돌리면서 해보고 아 이거 괜찮다 하면은 근데 솔직히 이런 고가의 장비 쓰는 게 장비빨이 있으니까 진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더블언더 2단 뛰기는 돈으로 하는 거 10개 할 거 30개 할 수 있어요. 줄이 혼자서 도는 줄넘기도 있긴 있어요. 돈이 조금 비싼 애들은 줄넘기 10만 원이라고 하면 좀 너무 비싼 느낌이긴 다 비싸.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줄넘기를 그냥 바꿨는데 상대적으로 좀 싼 가격에 장비를 샀는데 어쨌든 얘들 로그 거고요. 줄넘기인데 3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RPM 얘네가 요새 조금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줄넘기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항상 설명하지만 줄넘기는 어려운 동작은 아닌데 연습을 안 하면 사실 수업 중에 따라가기도 조금 어렵고. 벨트는 이제 사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이제 허리 가장 중요한 허리를 보호할 수 있고요. 복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얘를 끼고 중량을 치는 것과 안 치는 거는 차이가 엄청 나죠. 요즘에 또 리밴드 많이 쓰고요. 로그 많이 쓰고. 이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거 있고 가죽 있고 얘만 잡아줘도 복압이 생겨요. 진짜. 그걸 더 좋게 하려면 이제 얘 위에다가 얘를 차면 또 좋죠. 이거 산지 꽤 오래됐는데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장비 중에 하나고요. 정말 고중량, 뭐 백스쿼트만 하거나 데드리프트 고중량을 다룰 때는 뭐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뭐 와드 할 때 여러 가지 동작도 섞어서 할 때는 이거 안에 있는 거는 분리를 해서 안 쓰는 편이고 거의 이거 밖에 있는 이 벨트만 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는 제일 좀 비싼 금액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크로스핏은 또 동작이 제한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찍찍이가 많고 그러니까 벨트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뭔가 호흡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니까 중량 들 때는 차고 중량 안 들 때는 빨리 쉬어야 되기 때문에 끼고 안 끼고도 얘도 신세계예요. 신세계. 이것도 뭐 근데 개인 차예요. 뭐 얘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얘 좋아하는 사람 있고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잘 찾아서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조금씩 뺏어서 한 번씩 착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비싼 거 찬다고 막 엄청 많이 들진 않아요. 맞아요. 옛날에 정현이가 서울 가서 얘 쓰는데 거기 코치님이 야 이거 차는데 그거밖에 못 들어? 이 말이 생각나네 갑자기. 혼났어요? 네. 서울에 기억나네요. 이제 잘 계시죠? 보시려나 모르겠네. 손목보호대는 진짜 없어서는 안 돼. 얘도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얇게. 손목보호대는 다치기 전부터 틈틈이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치고 난 뒤에 찾을 수밖에 없고 안 다치는 게 그냥 뭐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새로 크로스핏을 시작한다 하면은 손목보호대를 꼭 사라고 해요. 미리 있으면 무조건 좋고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이 많은데 숨이 차잖아요. 크로스핏 특성상 정확한 자세로 모든 개수를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손목을 보조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코치님들도 가장 추천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렇게 천으로 길게 있는 거랑 얘처럼 이렇게 짧게 한 번에 엄지 손가락만 해서 딱 감을 수 있는. 얘는 크로스핏을 위해서 만든 거고, 얘는 이제 역도를 해서 한 번 계속 감으면 안 풀리게끔 만든 거고, 크로스핏은 또 움직임을 하다가 또 쉬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면 이렇게 뭐 했다가 빠르게 풀러서 좀 헐겁게 해가지고 좀 쉬고, 이렇게 해서 종류가 두 가지. 근데 전 처음 크로스핏 시작할 때부터 크리오로지 여기 회사 걸 쓴 것 같아요. 여기 어쨌든 역도 선수분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착용하고 풀 때 상대적으로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내 몸처럼 좀 잘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거의 이것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는 게 얘 좀 이게 얇아서 얘를 차고 이렇게 이런 스트랩을 사용하기가 편해요. 금방 찍찍이 붙였다 뗀 거 있잖아요. 네, 좀 두꺼운 거. 저게 좀 잡아주는 능력이 좀 덜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요게 조금 더 빡빡해서 잘 얘는 좀 잡아주고, 저거는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얘는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신축성이 있어서 조금 덜하다고 알고 있어요. 얘는 없어요, 신축성. 빡빡한 그냥 천이에요, 천. 이거 마지막 뭐 스트랩이랑 테이프인데 저희 주로 이제 엄지에다가 착용하는데, 얘들은 이제 바벨, 고중량 바벨을 다룰 때 손 악의 힘, 악력이 좀 지치거나 힘들잖아요. 그걸 보조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인데, 얘는 이제 바벨이랑 내 손이랑 같이 거기 묶어서 간다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훅그립이라는 그립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엄지 손가락을 바벨이랑 같이 잡는 동작을 하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을 좀 감소시켜주는 소모품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밀러 테이프가 제일 유명하긴 하죠. 전 안 씁니다. 장비는 필요할 때 사는 걸로, 딱 필요하면은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